해봅시다. 니네가 해온 게 맞는지 한번 같이 해봅시다. 요거를 이제 해서 외우고 나면 고전 시가가 조금 덜 어렵게 느껴져. 얘들아, 첫 번째 문장 어떻게 읽어야 돼? 시옷 기억이니까 뭐로 읽으면 된다고? 그렇지. 쌍기역으로 읽으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고 읽어? 꿈에 왔던 님이 그 다음 어떻게 읽어요? 시옷 기억이니까 뭐라고 읽어야 될까요? 쌍기역에 아의 이. 그지? 그러니까 깨어보니 꿈에 왔던 님이 깨어보니 간 데가 없어요. 간 곳이 없구나. 이런 말이 되겠지. 두 번째, 널라와 라와라는 말은 뭐뭐 보다라는 말이래. 시름은 무슨 뜻이었어? 시름은 근심, 걱정이라는 뜻이었어. 그래서 시름, 근심, 걱정이란 뜻이고요. 한이라는 말은 어디서 온 말일까? 이거 좀 전에 배운 거랑 똑같다. 한나도라고 써있잖아. 그지? 너보다 걱정이 한나도 이렇게 써있지. 한은 어디서 온 말이냐면 하다에서 온 말이야. 하다. 하다의 어간이 어딨어? 하다, 하고, 하니. 어디가 어간이에요? 하가 어간이죠? 여기에다가 뭐가 붙은 걸까요? 니은. 자, 니은 말고 뭐가 붙었어? 그렇지. 은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한나. 뭐뭐 한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요 은의 이름이 뭐라고 좀 전에 배웠네? 관형사형. 그렇지. 어미. 하다는 원래 동사니까 뭐 할 수 없는데요. 뒤에 있는 나라는 체언을 꾸밀 수가 없는데요. 은이 붙어서 나를 꾸밀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관형사형 어미. 똑같네요. 옛날 거랑. 네,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때 하다는 얘들아 중세국어의 하다는 두 가지라 그랬지. 아쓰는 하다가 있고 무슨 하다가 있었어? 아래아 쓰는 하다가 있었어. 아쓰는 하다는 무슨 뜻? 이거 구분해. 옳지. 많다였어. 밑에 아래아 쓰는 하다는 뭐였어? 우리가 지금 쓰는 하다. 일을 하다 하는 하다였어요. 그러면 널라와 시름한 나도는 어떻게 해석해? 너보다 걱정이 많은 나도. 이렇게 해석하면 되지. 맞아? 너보다 걱정이 많은 나도. 너보다 걱정이 많은 나도. 자, 그 다음 세 번째. 내 어띠 할이 있고. 얘들아, 이때 하는 아래아 쓰는 하잖아. 그러니까 나 어떻게 할까? 이 말인 거야. 나 어떻게 할까? 나 어떻게 해야 할까? 나 어떻게 할까? 이 말이야. 누워 생각하고. 맞지? 생각하고지. 누워서 생각하고. 니러는 뭐겠어? 얘들아, 니는 뭐로 바꿔서 읽어야 돼? 이. 그 다음 러라고 써있지? 이거 이어졌기 끊어졌기? 이어졌기 끊어졌기? 이어졌기. 끊어 적으면 어떻게 돼? 일어나 라는 말인 거지. 맞아? 누워서 생각하고 일어나 앉아서 해여 하니는 어디서 온 말? 해다라는 말에서 온 말. 성준아 안 외우면 외워야 돼. 그치? 해여 하니 생각하니 라는 말이겠지? 누워서 생각하고 일어나 앉아 다시 생각해보니. 그 다음 홍진의 무침분내 인해생의 어떠한 고 그랬어. 얘들아 홍진이라는 말에 진짜 무슨 진짜? 홍진 할 때 진짜 무슨 진짜? 먼지 진짜. 그래서 어떤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속세를 어떻게 표현할 때 부정적으로 표현할 때 먼지라는 의미를 쓴다 그랬죠. 홍진이라는 말은 그래서 누구를 대표하는 말? 속세. 홍진 말고 뭐 있었어? 진짜 들어가는 애 요거 말고 두 개 더 있었어. 누구? 홍진 말고 누구? 풍진. 요거 말고 하나 더. 누구? 진세. 진진진 세 개. 같은 말. 그지? 그래서 속세에 묻혀 사는 분들아, 사람들아, 이내 생에, 나의 생에 어떠한고, 어떻습니까? 어떠합니까? 이 말이겠지. 속세에 묻혀 사는 사람들, 내 삶 어때? 라고 물어보는 말. 천지간 남자 몸이 날만하니 하건만은 천지간에 세상에 남자로 태어난 사람이 나만한 사람이 하건만은 나만한 이가 나만한 사람이 하건만은 이라는 말에 하는 뭐라고요? 많다라고요. 그러니까 뭐야? 많지만 세상에 남자로 태어난 사람이 나만큼 사는 사람, 나처럼 사는 사람이 많지만 이라는 뜻입니다. 많지만 명사 좋은 물에 잔 씻어 부어들고 그랬어. 명사는 깨끗한 모래를 말해 얘들아. 맑은 모래사장 옆에 있는 좋은 물이야.
좋은 물이야. 그럼 얘들아, 이거 어디서 온 말? 이어 적은 거야. 끊어 적으면 뭐야? 우리 프린트에는 아마 이렇게 써 있나? 요거 누구도 있었어요? 지으스는 좋다가 있었고요. 디귿스는 교타가 있었어요. 얘가 끊어 적으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어 적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죠. 요거 이어 적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죠. 위에 거는 무슨 뜻? 깨끗하다. 밑에 건 무슨 뜻? 좋다. 우리가 얘기하는 좋다. 이게 밑에 거야. 그럼 명사 좋은 물은 무슨 말? 깨끗한 물. 좋은 물은 깨끗한 물이니까 뭐로 읽으면 돼? 물, 불, 풀, 뭐로 읽으면 돼? 물, 불, 풀, 뭐로 읽으면 돼? 물, 불, 풀. 요렇게 되는 거 뭐라고 불러왔지? 옳지. 원순모음화라고 불렀어요. 맞아? 중세는 원순모음화 안 일어나서 물불풀이 되는 거고요. 현대국어 오면 일어나서 물불풀이 된다 말했어. 그러니까 명사 맑은 모래사장 옆에 좋은 물, 깨끗한 물에 잔을 씻어. 씻어는 씻어야. 잔을 씻어서 부어 들고 라고 쓰시면 되겠죠. 탐탐이 괴던 사랑 날 버리고 어디 간고 그랬어. 탐탐이는 서로라고 나와 있죠? 괴던 사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들아 여기서 괴던 사랑에 뭐? 괴다라는 말. 괴다라는 말이 고전 필수 어휘였어요. 괴다 무슨 말? 괴다 무슨 말? 사랑하다. 영어 단어 같이 외우라 그랬어. 괴다의 반대말 무슨 말? 미다. 미워하다라는 뜻입니다. 괴다는 사랑하다, 미다는 미워하다. 그럼 봐봐. 괴던 사람 이랬지. 그럼 무슨 사람? 사랑하던 사람. 날 버리고 어디 간고? 나를 버리고 어디 갔습니까? 이 말인 거지. 서로 아끼며 사랑하던 나의 사람이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천만겁 디나도록 굽힐 줄 모르는다 그랬어. 천만겁 오랜 세월 동안 지나도록. 디나도록은 뭐야? 지나도록. 굽힐 줄 이어 적게 하는 거지? 끊어 적으면 굽힐 줄 모르는다 라고 불렀는데 얘들아 모르는다 여기다 동그라미 잠깐 해볼까? 요거 발췌가 요거만 돼서 좀 어색하긴 한데 얘들아 끝에 뭐가 왔을 때 는다의 형태가 왔을 때 얘가 무슨 형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의문형으로 해석해야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어떤 경우에? 는다는 선생님 평서형 아니에요? 맞아요. 보통 땐 평서형이에요. 근데 의문형으로 해석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누구일 때요? 주어가 2인칭일 때. 너라는 말 나올 때. 주어가 2인칭이어서 너 어쩌고 저쩌고 는다. 이렇게 말하면 너 어쩌고 저쩌고 하니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그랬어. 그래서 거기는 사실은 얘들아 거기는 주어인 너가 좀 생략돼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는다를 모르느냐라는 의문형으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모르느냐라는 의문형으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사시에 푸르니 사계절 내내 푸르니는 뭐가 되겠어? 푸는 뭐로 바뀌어? 그렇지. 푸르니 그를 얘들아 교화하다는 어디서 왔겠어? 교타 요거 지웠네. 교타에서 왔어. 교타는 뭐라고? 좋다 이 말이었지. 그래서 사계절 내내 푸르르니 그를 좋아하노라 좋아합니다. 그 밑에도 마찬가지. 이리 교훈 세계. 교훈도 어디에서 온 말이겠어? 교타에서 온 말이지. 교타 무슨 말? 좋아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세계를 남의 아래야 쓰는 남은 누구였어요? 다른 사람, 남들이란 말이었지. 남들에게 다 보여주고 싶구나, 보여주고 싶어요, 베이고죠, 보여주고 싶어요 라는 말이지. 그 다음 문장, 꿈에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나에게, 아까 우리 위에도 다려 있었어요. 나에게 닐온 말이 그랬어. 얘들아, 닐온이라는 건 뭐야? 이르는 말이, 하는 말이 이런 뜻이야. 꿈에 한 사람이 나에게 한 말이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 바람소리 맑다 하나 그칠 적이 한오매라. 바람소리가 맑다고 하지만 그칠 때가 한오매라는 어디서 온 말? 하다에서 온 말. 그칠 때가 뭐합니다? 많습니다 라는 뜻이야. 여기서 아래아 쓰는 하다 아니고 아 쓰는 하다니까 많습니다 라는 뜻이야. 그 남은 여남은 일, 그 밖에 다른 일, 그 밖에 남은 일은 부러울 줄이 이시랴. 부러울 줄 무슨 말? 부러워할 것이 있겠습니까? 부러워할 것이 있겠습니까? 노래 삼긴 사람의 삼기는 어디서 온 말? 삼기다에서 온 말. 삼기다 뭐였어? 태어나다, 만들다. 맞아? 여기선 뭐겠어? 노래 만든 사람이겠어? 노래 태어난 사람이겠어? 만든 사람이겠지? 노래 만든 사람. 시름 우리 아까 뭐였어요? 근심, 걱정. 시름, 근심, 걱정. 하도할샤의 하다는 뭐였어? 많다. 어이, 노래를 만든 사람. 근심이 많기도 많구나. 이런 의미겠지. 무라일체언이 흥이 달을 쏘냐 그랬어. 무라일체니 흥이 다르겠니? 라는 말이야. 달을 쏘냐? 라는 말 물어보는 말. 다르겠니? 라는 말입니다. 자, 뇽총은 돛대의 줄이라고 써있죠? 돛대의 줄도 끊고. 얘들아, 끊고가 됐다는 건 이어적기가 돼서 끊고가 된 거야. 그럼 원래 뭐겠어? 니은, 히읗 받침 들어가는 끈타지. 맞아? 그러면 농총도 끊어지고 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끊어지고, 돛대도 걷고는 찢어지고, 키도 그 다음 뭐라고 쓰면 돼? 빠지고 라고 쓰면 되지. 빠지고. 넋이라도 님은 한데 녀져라 그랬어. 얘들아, 녀져라는 어디서 온 말? 녀다에서 온 말. 녀다 무슨 뜻? 지내다, 살다, 지나가다 라는 뜻이었지. 지내다, 살다, 지나가다 라는 뜻이었어요. 그럼 뭐야? 넋이라도 님과 함께 살고 싶구나. 넋이라도 내 영혼이라도 님과 함께 살았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1페이지 마지막. 당시에 녀던 길. 얘들아, 녀든 길도 어디서 온 말? 녀다에서 온 말. 녀다 무슨 뜻? 지나가다, 살다, 지내다. 그럼 여기서 녀든 길이라는 건 뭐겠어? 지나간 길을. 이 말이겠지. 당시에 지나간 길을 몇 해를 버려두고는 버려두고. 당시에 지나가던 길을 몇 년을 버려두고 라는 의미가 됩니다. 다음 페이지. 인간을 돌아보니 뭐도록 더욱 좋다. 얘들아, 인간은 사람의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는 뭐야? 인간, 세상. 다른 말로 뭐? 속세. 속세를 돌아보니 뭐도록? 멀수록 더욱 좋다. 더욱 좋다. 더욱 좋다. 벽파에 얘들아 파 동그라미. 파 나오면 무슨 말? 파도야 파도. 파는 파도. 벽파는 깨끗한 파도. 푸른 파도. 곳을 뭐 했어? 띄웠어. 그럼 뭘 띄웠겠어? 꽃을 띄웠어. 벽파에 꽃을 띄워 야외 들판으로 보내노라. 내 얼굴 이 거동이. 얘들아, 사실은 얼굴은 써보세요. 얼굴은요 얘가 아니에요. 옛날에는요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래서 나의 형체, 나의 몸 전체를 뭐라고 했어요? 얼굴이라고 했습니다. 옛날에는. 지금은 의미가 어떻게 됐어? 줄어들었어.
그럼 내 몸과 나의 행동이 님 괴암즉한가 마는 괴암즉도 어디서 온 말? 괴다에서 온 말. 그럼 님의 사랑을 받을 만하지만 님이 사랑할 만하지만 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얘들아 풀은 뭐겠어? 풀은 그렇지. 풀은 어찌해서 푸르는 듯 뭐겠어? 푸르는 듯 누르느니 누른데 누런색으로 변하는데 풀은 어째서 푸른색 같았는데 누래졌어요 이 말인 거야. 기나긴 밤에 잠은 어찌 자시는고 기나긴 밤에 잠은 어찌 주무십니까? 이런 의미겠지. 얘들아 소정의 정 동그라미 옆에다 요거 다시 한번 써보세요. 주, 선, 청. 소정 옆에다가 쓰세요. 주, 선, 청. 이거 세 개는 전부 다 무슨 말의 한자어? 이거 세 개 전부 다 뭐요? 배라는 뜻이에요. 근데 크기에 따라서 얘들아. 크기에 따라서 이 부르는 이름들이 좀 다른데 주선정 세 개는 전부 다 뭘 의미하냐면 배를 의미해. 바다 위에 물 위에 뜨는 배. 그럼 소정이니까 작은 배야. 작은 배에 그물을 뭐 했어? 실었지. 그물을 실었지. 소리를 들으면 의미를 알아. 그물을 싣고. 맞아? 흘리, 띄어, 더뎌 두고 라고 써있지. 흘려서, 띄워, 던져두고. 흘려서, 띄어, 던져두고. 그러니까 아무데나 그냥 쑥 던져도 버렸다는 뜻인 거야. 이 두 일을 아니하면, 말면, 아니하면 금수, 짐승과 다를 소냐, 다르겠냐? 라고 물어보는 말이에요. 근데 얘들아, 이 금수라는 말은 어떤 단어 두 개가 합쳐진 단어인 거 알아? 이거 금수, 우리 해석 그냥 짐승이라고 나왔잖아. 근데 금수는요, 날짐승과 길짐승을 합친 말이에요. 날짐승은 뭐야? 날짐승은 뭔 짐승이야, 날짐승? 짐승 중에 날짐승. 뭐 하는 짐승? 뭐 하는 짐승? 날아다니는 짐승. 이거 날짐승이야. 길짐승은? 길에 사는 짐승이 아니고 뭐 하는 짐승? 땅에 기어다니는 짐승. 그래서 날아다니는 짐승이 금, 기어다니는 짐승이 수. 두 개 합쳐서 금수. 짐승이라는 의미로 쓰이지만 의미는 사실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구름빛이 좋다 하나 검기를 자로한다. 얘들아 계속 나오는 말 좋다. 구름빛이 좋다 할 때 좋다는 무슨 말? 깨끗하다. 구름빛이 깨끗하다고 하나 검어지기를, 검은색이 되기를 자주 합니다. 구름빛이 깨끗한데 자주 검어져요. 쉽게 바뀌어요. 이 소리겠지. 곧기는 누가 시켰으며 속은 어찌 비어 있습니까? 쭉 곧게 뻗은 건 누가 시켜서 저렇게 곧게 뻗쳐 있는 것이며 속이 빈 것은 어찌된 일입니까? 백송골이 어떻게 있어? 떠 있거늘 가슴이 끔찍하여 가슴이 깜짝 놀라서 얘들아 고쳐는 무슨 뜻이라고? 고치다가 아니고 다시라는 말이에요. 평생에 다시 못할 일이 이것뿐인가 합니다. 평생에 다시 못할 일이 이것뿐인가 합니다.
얘들아, 만인 할 때 만자가 숫자잖아. 일십, 백, 천, 만 할 때. 어떤 단어 앞에 숫자가 붙으면 그건 무슨 말? 강조하는 말. 많다라는 의미로 쓰는 말. 그럼 만인이란 말은 뭐야? 모든 사람, 많은 사람. 그지? 모든 사람을, 많은 사람을 비추실 무고 즉이셨다라는 말은 모습입니다. 라는 뜻이야. 즉이라는 말이 모습이란 뜻이야. 얘가 모습이라는 뜻이에요. 모습입니다. 자, 이 땅을 뭐라고 써야 돼? 이 땅을 버리고는 버리고 어디 갈까라고 할 때. 이 땅을 버리고 어디 갈까 할 때. 불이 깊은 남간, 불이는 뿌리, 뿌리가 깊은 남간, 나무는 바람에는 이어졌게 하네야. 끊어 적으면 어떻게 돼? 바람에.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으므로. 그 다음은 알아야 돼. 곧ď고 여름 하나니 그랬어. 곧이 좋고니까 얘들아 무슨 뜻이야? 꽃이 좋고. 열매, 여름 하나니, 열매가 하다니까 하다야 많다야. 아스는 하다니까 하다야 많다야. 많으니. 그렇지. 꽃이 좋고 열매가 많으니. 강호의 여름이 드니. 얘들아 강호. 강호. 강호는 원래 무슨 뜻? 강은 강이요. 한강, 낙동강, 영산강 할 때 강이요. 호는 뭐예요? 호수요. 그럼 강호는 원래 무슨 말? 강과 호수라는 뜻이에요. 근데 얘들아, 얘 누구라고? 자연의 일부. 더하기 자연의 일부. 자연의 일부가 자연 전체를 대신해. 지난 시간 마지막에 썼어. 무슨 법? 무슨 법? 부분이 전체를 대신해. 일부가 전체를 대신해. 무슨 법? 대유법. 그래서 앞으로 얘들아 뭐 나오면? 자연의 일부 합친 단어 나오면 그냥 무조건 무슨 의미? 자연의 의미. 그러면 이건 어때? 연하라는 말이 있어. 연은 안개라는 뜻이고요. 하는 노을이라는 뜻이에요. 안개 자연의 일부, 노을 자연의 일부. 그럼 연하도 무슨 뜻? 자연. 맞아? 산수는 무슨 뜻이야? 산수. 계산하는 거 말고. 이건 관악산, 금강산, 백두산 할 때 산이야. 수는 물이야. 자연의 일부, 자연의 일부. 그럼 산수도 뭐예요? 자연이에요. 앞으로는 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강호 있잖아, 얘들아. 강호. 강호는 뭐라고 하면 돼? 자연. 여름은 뭐로 바뀌어요? 니, 냐, 녀, 뇨 이런 게 있으면 뭐로 바뀌지? 이, 야, 여, 요 두음 법칙 때문에. 그래서 뭐가 돼? 여름이 되는 거지. 강호의 여름이 드니, 여름이 되었으니 라는 의미입니다. 저제는 시장에 라는 말이야. 얘들아 우리 요즘은 아니지만 사극 같은 거 보면 저작거리 이런 말 쓰잖아. 저자라는 말이 시장이라는 말이에요. 저자에, 시장에, 녀러신고요. 녀러신고요는 어디에서 온 말? 녀다에서 온 말. 우리 아까 녀다 뭐였어? 지내다, 살다, 지나가다. 그래서 뭐라고? 저제에 계십니까? 저제에 갔습니까? 시장에 가 계십니까? 이 정도 의미인 거지. 그 다음 6월 보름에 아흐 6월 보름에니까 이건 뭐겠어? 보름에. 보름에. 얘들아 보름은 며칠을 말하는 거야? 보름은 며칠? 15일. 15일. 그래서 얘들아 너네 1월을 뭐라고 부르니? 1월. 1월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 뭐라고 성준아? 맞는 것 같아서 그래. 아이씨. 너 제뉴얼이 써먹게 한다. 솔직히 약간 헷갈리지 스펠링. 맞지? 써먹게 한다 진짜. 옳지. 윤우가 알려줬다? 아니야? 내가 알려준 거 아니야? 너 뒤돌아봤다고 이거 알았는데? 맞아요. 정월이라 그래요. 정월이 1월이야. 얘들아 그럼 1월 15일은 무슨 날이게? 정월?
이날 너네 뭐 하냐면 아침에 오곡밥 먹고요. 이 전날이지, 전날. 오곡밥 먹고요. 그 다음에 달 보면서 소원 빌고요. 여자들은 강강술래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아침에 뭐 하냐면 엄마가 술 줘요, 술. 헉, 술 무슨 말씀이에요? 아니, 술 요만큼 줘요. 그 무슨 술이라고 하냐면 귀발기 술이라고 해. 그거 먹으면 귀병 안 걸린다고. 그래서 아침에 이제 은수가 학교 가다가 시우 만나면 시우를 만나는 순간 친구한테 뭐야? 내 더위 살아! 이거 하는 날이야. 그리고 아침에 뭐 하냐면 부럼 깨물어요. 딱딱한 견과류 있지. 호두나 밤이나 잣이나 이런 거 있잖아. 이거 아다닥 깨물면 무엇이 안 생겨? 1년 내내 몸에 부스럼 안 생기는 명절이에요. 그날 무슨 날이야? 정월 대보름. 보름 15일이야. 그래서 올해는 얘들아, 올해는 설날이 며칠이야? 올해는 설날이 좀 늦지? 2월이지? 설날 여러분 기대 안 하고 있어요? 야, 이번 설날에 한몫 땡겨야지 니네. 굉장히 좋은 시기잖아. 왜냐면 중3에서 고1로 넘어가서 중학생에서 고등학생이 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때 어른들이 또 나름 평소보다는 돈을 많이 주시잖아. 근데 너네 이제 이런 얘기하면 조금 그렇긴 하지만 고3에서 대학교 1학년이 될 때는 돈을 못 땡길 수도 있어, 니네가. 왜? 니네가 생각보다 나는 서울대를 갈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연대밖에 못 갔어. 그럼 무슨 생각해? 아유, 부끄러워! 이러면서 내 뭐 안 나갈 수도 있지. 진짜 있어. 그래서 니네 그걸 쩔 땡길 수가 있단 말이야, 얘들아. 그래서 뭐 이렇게 날짜 기대하고 그러지 않아요? 올해는 언제냐면, 잠깐만. 2월 17일이네. 올해는. 1월 1일이. 그러면, 어머, 3월까지 넘어가는구나. 올해 정월 대보름은 3월 3일이에요. 3월 3일이 이제 정월 대보름이에요. 15일이면 정월 대보름이 됩니다. 왜 대보름이라 그래? 이때가 제일 다 밝은가 보지, 달이? 어쨌든 1월에 있는 첫 번째 보름을 정월 대보름이라고 하는 거야. 무조건 뭐요? 15일 단위로 나타납니다. 보름달이 나타나는 때니까요. 그 다음에 어디까지 했지? 6월 보름에 아흐라는 말은 아라는 감탄사고요. 별해 바론 빛이라는 말은 벼랑 끝에 버린 빛 같구나 라는 말이야. 벼랑에 버려진 빛 같구나. 자기 처지가 벼랑에 버려진 더러운 빛 같대. 그 다음 꺾어 버리신 후. 걷거는 뭐겠어? 꺾어서 버리신 후, 버리신 후에 디니실은 뭐겠어? 디는 뭐로 바꿔서 해야 돼? 국외음악 일으켜줘야 된다 그랬지. 디는 뭐로 바꾸면 돼? 지니실 한 사람이 없구나. 꺾어버린 후에 지니실 가질 한 사람이 없구나. 조그만 몸이 작은 내가 이 밖에 다시 무엇을 구하려? 이것밖에 다시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조그마한 몸이 이것밖에 다시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늙은은 뭐가 되겠어? 이어 적게 한 거니까 끊어 적으면 늙은 나이가 많은. 겨집은 이어 적게 한 거니까 끊어 적으면 뭐가 되겠어? 계집이라는 말이 돼요. 계집. 근데 얘들아, 계집 오해하면 안 돼. 계집은 여자를 지칭하는 말이긴 한데 요즘은 약간 어떤 의미로 쓰이는 말이야? 그렇지. 비속한 의미로 쓰이는 거지. 놈도 마찬가지야, 얘들아. 놈도 마찬가지야. 남자를 지칭하지만 약간 어떤 말? 비속한 의미로 쓰는 말이야. 그래서 얘네는 여성과 남성의 비속어로 지금은 쓰이는데 옛날에는요. 놈이라는 말은 사람 전체야. 놈이라는 말은 사람 전체. 그러니까 니네도 놈이고 나도 놈이야. 옛날에는. 계집은 여성을 지칭하는 것이나 아내를 지칭하는 말인데 이때는 비속한 의미가 없었어. 그러니까 선생님은 누구의 계집인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건 비속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럼 가봐요. 늙은 아내는, 늙은 여자는 이 정도 의미야. 늙은 아내는 종이를 그려서 종이에다가 뭘 그려요? 뭘 그리고 있을까요? 이어 적게해서 끊어 적으면 뭐겠어? 응? 이거 봐. 읽으면 돼. 읽으면 뭐가 돼? 장기판을. 장기 알아요, 여러분? 바둑 말고 장기 알아? 장기 할 수 있는 사람 있어? 장기 둘 수 있는 사람?
장기 아무도 몰라? 탑골공원 가면 할아버지들 주는 장기? 아, 그 가는 길만 아는구나? 잘 해보진 않는구나. 얘들아, 장기는 어떻게 만들어진 놀이예요? 장기판? 장기판 보면 장기판에 알 본 적 있어? 거기 초록색 글씨 써 있는 알이 있고 빨강색 글씨 써 있는 알이 있어. 빨강색 판에 제일 큰 알 있거든. 제일 큰 알. 제일 큰 알에는 뭐라고 써 있게? 이런 글자 써 있어. 어? 한나라 한자 써 있어. 그 다음에 초록색 제일 큰 애는 무슨 글자 써 있게? 이런 글자 써 있어. 뭐요? 초나라 초자. 요거 한나라 한자랑 초나라 초자 써 있어. 그래서 우리가 한나라가 중국을 통일하는데 그 전에 뭐가 있었어? 초라는 나라. 초라는 나라만 있었던 건 아니고 여러 나라 중에 한 나라였어. 얘네 둘이 싸운 걸 뭐라고 불러? 한초전이라고 불러. 요거를 모티브로 만든 게 장기판이야. 왜냐면 얘들아, 초나라 왕 이름이 누구야? 혹시 아니? 초나라 왕, 아니야, 얘가 유방이야. 얘가 유방이야. 한나라를 세운 사람 아저씨 이름이 좀 무흐한 유방이고요. 초나라 왕 이름은 누구였냐면 항우야. 항우. 근데 얘들아 있잖아. 나중에 이제 뭐 이런 거에 관심 있는 사람은 대학 가서 공부해 보겠지만 옛날에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역사책을 썼어요. 사마천이 쓴 역사책 이름이 뭔 줄 알아? 우리 은수가 역사 되게 좋아한다고 내가 어디서 또 얼핏 들었는데. 맞지? 옛날에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중국 역사를 기록했는데 왜? 아니야? 잘못 알았나? 사마천이 쓴 역사책이 뭐냐면 사기라는 역사책이 있어. 사기 사건 할 때 사기 말고 이 새끼야. 역사 기록 사기. 근데 왜 이 책이 유명하냐면 사마천이 역사를 기록하면서 역사를 원래 시간 순서대로 쭉 그냥 기록한 게 아니고 분야별로 기록했어. 나 사람만 따로 기록해야지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근데 사람을 다시 분류했어. 뭐로 분류하냐면 왕급들 나누고 그 다음에 제후 나누고 관리 나누고 뭐 이렇게 쭉 나눠서 사람들의 역사를 기록했어. 근데 원래 항우는 얘들아 제후국의 왕이거든. 그러니까 작은 나라 중에 하나의 왕이야. 그래서 원래 왕으로 제왕, 천왕으로 그 천재로 분류되지 않는데 얘를 사마천의 사기에선 제일 첫 번째 왕의 역사를 기록한 1번 타자로 항우를 기록하고 있어. 그래서 왜냐면 항우가 되게 매력적인 인물이어서 그래요. 키도 크고 잘생기고 힘도 세고 전쟁도 잘하고 막 테토남이야. 얘는 약간 뭐야? 유방은? 약간 이름도 그렇지만 애견남이야. 그래갖고 얘는 뭘 잘하냐면 이렇게 사귐을 되게 잘해. 이렇게 봤더니 우리 도연이가 어떤 능력이 있는 거야. 그러면 유방은 가서 얘랑 친해져. 그래갖고 얘를 데리고 와서 일을 시켜. 동재가 보니까 뭘도 되게 잘해. 그러면 얘를 꼬셔서 데리고 와서 막 일을 시켜. 이게 유방 스타일이야. 항우는 내가 도연이를 갖다 쓰고 싶어. 그럼 도연이네 나라에 쳐들어가. 그래갖고 막 다 죽이고 얘를 잡아와. 힘으로 눌러서 얘한테 일을 시키고 막 이러는 애가 항우였어. 처음에는 누가 막 이겨? 누가? 초나라. 엄청 잘 나가지. 근데 초나라에 항우가 딱 갔어. 기분이 나빠. 그럼 뭐해? 다 구덩이에 사람을 파서 생으로 매장해. 그리고 진짜 위에다 흙을 덮어서 다 죽여버려요. 막 이렇게 잔인한 일을 엄청 많이 한단 말이야. 그러니 항우는 유방은 막 사람들 이렇게 데리고 와서 열심히 잘 힘을 세워서 점점 융성하기 시작하겠지. 마지막 전쟁 얘기 있잖아 얘들아. 마지막 전쟁 얘기. 그때 나왔던 한자성어가 뭐야? 마지막 전쟁과 관련된 한자성어. 사면초가. 사면초가 무슨 말이야? 사면에 무슨 노래가 가득해? 초나라 노래가 가득해. 왜요? 지금 뒤에 큰 강이 있어. 여기 초나라 군대가 주둔하고 있어. 얘네 밀리면 여기 강에 떨어져서 다 뒤질 판이야. 여기 주변에 다 누구? 유방의 군대가 있어. 유방의 군대가 전쟁하지 않고 승리할 방법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얘네를 꼬시는 거야. 전쟁한 지 5, 6년이 지나니까 초나라 군대가 얘들아 너무 지쳐 있어. 빨리 고향에 가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유방의 군대가 뭘 불러요? 초나라 노래를 부르기 시작해. 그랬더니 얘네가 어때? 막 눈물을 질질 흘리면서 막 항복해. 그래서 진짜 많은 사람들이 항복했대. 마지막에 유방은 끝까지 싸우다가 죽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이때 유방 여자친구가 한 명 있어. 테토남에게 여자친구가 있었겠지 얘들아. 당시에 되게 예쁜 우씨 여인이었어. 우민.
이라는 여자가 있어. 우미인과 항우의 마지막 날의 그 로맨스가 굉장히 유명해요. 어떤 로맨스냐면 우미인이 마지막에 항우와 마지막 날이야. 내일은 진짜 큰 전투가 일어나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야. 우미인이 항우랑 밤에 이제 술을 먹어요. 마지막 날, 우리 오빠 마지막 날이야 이러면서 술을 먹어. 항우가 뒤에 배를 하나 마련했어.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너 배 타고 도망가.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네가 만약에 있다가 네가 포로로 잡히면 내가 어떻게 전쟁을 할 수 있겠니? 그러니까 너 배 타고 가. 오늘 마지막 술 한 잔 기울이고 안녕 빠이빠이 하자. 이래. 그랬더니 우미인이 처음에는 안 된다고 막 하다가 알았어 오빠 그러면 내가 오빠의 뜻을 따를게. 대신에 우미인이 얘들아 당시에 뭐가 되게 유명한 여자였냐면 춤추고 노래하는 가무를 되게 잘하는 여자였어. 특히나 이 여자가 뭘 되게 잘하냐면 건무를 되게 잘해요. 건무가 뭐냐면 이제 칼로 춤추는 거잖아 얘들아. 건무를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그럼 내가 마지막이니 너를 언제 볼지 모르니 내가 너와 앞에 건무를 하나 쳐주고 가겠다. 이렇게 얘기해. 그리고 항우가 보는 앞에서 건무를 추다가 항우의 칼을 가져가서 본인이 스스로 자결해요. 왜냐면 오빠를 떠나기도 싫고 여기 남아있다가 포로가 돼서 오빠의 걸림돌이 되기도 싫고 그래서 오빠의 앞에서 오빠의 칼로 죽으면서 평생 사랑했어요 오빠 이러고 이제 마무리를 하는 게 되게 재밌는 얘기로 이제 이런 책에 전해지고 있죠. 요게 이제 뭐야? 이게 장기판이야 얘들아.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 장기판으로 놀이를 하는 게 단순히 놀이의 의미도 있지만 역사 관련된 이런 얘기도 있어요. 요 마지막 글 누구 거냐면 중국의 유명한 두보라는 사람의 시야. 그래서 두보의 시에 나오는 그 장기판 얘기입니다. 장기판을 맹가런을 이랬어. 맹가런을 얘 어디서 온 말? 맹갈다에서 온 말이야. 맹갈다. 맹갈다는 무슨 뜻이냐면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맹갈다는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늙은 아내는 종이판을 그려서 종이를 그려서 뭘 만들었어요? 장기판을 만들었습니다. 라는 말이 되겠죠. 됐나요? 야 이거 다 외웠니 얘들아? 너네 지금 보니까 다 외우지는 못한 것 같네요. 응? 하루 더 시간을 드릴게. 한 번만 더 외워. 왜냐면 이거 외우면 진짜 편해 얘들아. 나중에 고전시가 하기 되게 편합니다. 됐지? 자, 그 다음에 그거 펴봐. 해법 펴봐. 해법. 해법을 펴보세요. 선생님이 그래서 지난주 단톡에 뭐 올려놨었어? 해법. 해법. 표지 요거 있는 사람도 있고 하얀색 있는 사람도 있지. 다 상관없어. 아, 다 요게 있네. 요거 있어도 되고 하얀색 있어도 돼요. 자, 여기 보면 선생님 지난 시간에 뭐 공부해요라고 그랬지? 옳지. 도산 12곡 공부해요라고 말씀드렸었죠. 뒤에 고상국어과도 해요라고 하지 않았나? 그지? 그거 2개 해요라 그랬지. 그걸 어떻게 공부하는지 좀 궁금한 사람들이 있어. 선생님 그걸 도대체 어떻게 공부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여기 소연이 없구나. 이거 공부해요라는 거 단톡 너도 그거 있지? 봤지? 자, 도산 12곡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잠깐만, 도산 12곡 148쪽.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현대어풀이 할 수 있어야 돼요. 현대어풀이를 해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거 아니야 얘들아. 그러면 이제 도산 12곡을 한번 봐봐. 도산 12곡. 전체를 먼저 해석을 먼저 해보셔도 되고 밑에 이해와 감상을 먼저 읽으셔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1번의 현대어풀은 될 수 있어야 돼. 그럼 니네가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문장을 읽어보는 거야. 우선 읽어봐. 뭐라고 읽어야 돼?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라고 읽겠지. 그럼 이거 무슨 뜻이야? 이렇게 하면 어떻고 저렇게 하면 어때? 이런들 어떻고 저런들 어때?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지? 이런 의미잖아. 그런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면 그냥 첫 번째 문장은 니네 공부할 거 없는 거야 얘들아. 맞지? 넘어가면 돼. 두 번째 문장 가봐. 근데 두 번째 문장부터 뭐가 있어요? 초야우생이 이렇다
어떠하려. 얘들아 초야 우생은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이렇다 어떠하려. 이러면 어떻습니까? 라는 말은 뒤에 건 알아. 그럼 우리가 두 번째 줄 중장에서 공부할 건 누구의 의미야? 초야 우생의 의미잖아. 도산시비고. 은수야. 맞아? 초야 우생이라는 말이잖아. 그러면 나 초야 우생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그럼 우선 생각을 먼저 해봐 얘들아. 해석 바로 보기 전에 생각을 먼저 해봐. 거기 한자어가 있는데 그중에 혹시 아는 한자 있어요 여러분? 초야우생에 초야우생에 괄호에 한자어가 있잖아. 한자가 있잖아. 그중에 니네 아는 거 있어? 첫 번째 거 풀초야. 안 해? 또? 들야도 안 해? 생. 무슨 생? 날생. 학생 할 때 생자지. 그럼 사람이란 말이지. 그럼 어디에 사는? 풀이 난 들판에 사는 이라는 말이고요. 그럼 우자만 우리 알면 되는 거잖아. 그 우자는 무슨 우자야? 밑에 해석 보니까 밑에 해석 현대어 풀이 시골에 묻혀 사는 어리석은 사람. 그 우자가 무슨 뜻이었다는 거야? 어리석을 우자였다는 거지. 그러면 초야우생은 시골에 묻혀 사는 어리석은 사람이구나. 알아야 된다고. 이렇게 현대어로 풀이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럼 나 중장에서 초야우생 모르니까 이건 좀 외워둬야지. 근데 아까 우리 시우 얘기한 것처럼 초야생을 알면 우만 기억하면 되는 거잖아. 우 무슨 우? 어리석다는 뜻이구나. 시골에 묻혀 사는 어리석은 사람이 이렇게 살면 어때? 라고 하는 말인 거구나. 마지막 하물며겠지. 천속고왕을 우리 고태라는 말 앞에서 있었어. 고태 우리 좀 전에 봤었어. 고태 무슨 말이었어? 다시라는 말이었어. 그래서 외우는 거야 거기를. 다시 무엇 하겠느냐. 고쳐서 무엇 하겠느냐. 그럼 얘들아 여기서 니네 모르는 말 누구? 천속고왕. 이건 니네 알아야 되는 말이라는 거야. 천속고왕 밑에 써 있어요. 해석에도 있고 밑에도 써 있습니다. 뭐라고? 자연에 대한 지극한 사랑. 자연을 버리고 살 수 없는 마음을 다시 무엇 하겠습니까? 고쳐 무엇 하겠습니까? 맞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석을 해놓으면 돼요. 너네가 1차적으로 공부할 건 거기까지예요. 그러면 내가 뭘 붙여줄 거냐면 얘들아 니네가 거기까지 공부해갖고 왔어. 그러면 나는 거기다 뭘 붙여줄 거냐면 은수야 잠깐 고개 들어봐. 자 일수의 내용에서 얘들아 너네 천석고왕이 뭐야? 이렇게 물어볼 거라고. 너네한테 천석고왕이 뭐야? 이렇게 물어볼 거라고. 그럼 너네가 나한테 뭐라고 할 거야? 거기 밑에 해석 나와 있는 대로 자연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요 라고 말할 거야. 근데 내가 거기다가 뭘 더 붙여줄 거냐면 이렇게 말해줄 거야. 얘들아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인데 자연을 너무 사랑하는 거. 그래서 뭐에 걸릴 만큼? 병에 걸릴 만큼 자연이 좋아요. 이 소리야. 그냥 조금 좋은 게 아니고 완전 빠져들어서 너무 좋아해요. 이게 천석고왕이야 라고 말해줄 거고 내가 그 다음 천석고왕 밑에 얘들아 하나 써야 돼. 그리고 뭐라고 말할 거냐면 연하고질이라는 말 하나 써야 돼. 이렇게 말할 거야. 연하고질이 무슨 말이냐면 얘랑 같은 뜻이야. 자연을 좋아하는데 그냥 대충 쬐끔이 아니고 완전 푹 빠져 좋아하는 것. 이걸 천석고왕 아니면 연하고질이라고 말할 거야. 앞으로 뭐가 나오면 천석고왕 연하고질이라는 말 나오면 그럼 우리가 무슨 생각하면 되냐면 얘네는 어디 살아요? 자연에 살아요? 도시에 살아요? 그렇죠. 자연에 살아요. 자연 속에서 이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그 다음 두 번째 알려드릴 거 뭐냐면 얘들아 너네 초야우생의 의미가 뭐야? 이렇게 물어볼 거야. 그럼 니네가 뭐라고 말해야 돼? 시골에 묻혀 사는 어리석은 선비여 이렇게 말할 거거든. 어리석은 사람이여 이렇게 말할 거야. 그럼 내가 거기다 뭘 더 붙여줄 거냐면 얘들아 그럼 이건 화자가 자기 자신을 말한 거지? 맞니? 화자가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한 거야? 초야우생이라고 말한 거야. 근데 얘들아 내가 생각할 때 진짜 내가 병신이어서 병신이라고 말한 거야? 아니야. 이거 뭐야? 겸손하게 표현하는 거야. 내가 진짜로 바보여서 바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아유 나는 시골에 묻혀서 아무것도 몰라요. 이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겸손하게 말하는 표현이야. 그러니까 진짜 자기를 바보라고 느끼는 건 아니야. 이렇게 말해줄 거라고. 알겠지? 내가 추가해줄 내용이야. 나는 뭐만 할 거야? 추가할 내용만 얘기할 거라고. 그럼 기본 해석은 너네가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알겠지? 됐지? 자, 그 다음 10곡 가보세요. 10곡. 지난 시간에 선생님 잠깐 얘기했던 거 생각나 얘들아? 10곡에서
10곡 11곡 얘기할 때 뭐 얘기했었어? 도산 12곡은 전체가 몇 개로 되어 있는 연시조인데 도산 12곡이니까 몇 개로 되어 있는 연시조? 12개. 12개. 근데 걔가 몇 개로 나눠져? 2개로 나눠진다 그랬잖아. 맞지? 우리 일수 옆에는 뭐라고 써있게요? 언지 1이라고 써있어요. 맞아요? 10수, 11수 옆에는 뭐라고 써있어요? 언학이라고 써있어요. 맞지? 그래서 12개의 내용을 6개, 6개 두 파트로 나눠볼 수 있다고 얘기했고 여기서 앞에 6파트는 자연에 사니까 좋아요. 병에 걸릴 만큼 좋아요. 이 소리였잖아요. 뒤에 6파트는 뭐라 그랬어요? 너네 알고 있는 학자 하나밖에 없어. 뭐 또 알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학자 아는 거 이거야. 뭐 무슨 학? 학교, 학생 할 때 학자, 무슨 학? 배울학. 맞아요? 얘는 무엇을 강조하는 내용이야? 학문 수양을 강조하는 내용이었잖아. 얘들아, 왜 이런 내용으로 나눠진다 그랬어? 이걸 쓴 사람 누구? 도산 12곡 쓴 사람 누구? 이황. 야, 이황 니네 아는 사람이야, 모르는 사람이야? 아, 니네 모르는 사람이라고, 이황? 아, 이황 알잖아. 이황 알죠. 너네 이황 얼굴도 알아요. 맞아요. 맞아요. 5,000원 뒤에 보면 써있는 그 할아버지 있잖아. 그 할아버지 이황이잖아. 1,000원짜리엔 누구 있어요? 아니야, 5,000원짜리가 이이냐? 5,000원짜리가 이황이냐? 이황 맞아? 1,000원짜리는 그럼 누구야? 이 할아버지잖아. 맞지, 맞지? 그치? 그 5,000원짜리 뒤에 그려진 할아버지가 이황 할아버지야. 그럼 얘들아, 그 할아버지 보니까 수염 대빵 길고요. 되게 높은 이런 탄건 같은 거 써있고요. 높은 양반이었을까? 대충 양반이었을까? 엄청 높은 양반이었어. 니네가 고등학교 올라가서 사회를 배우다 보면 거기 윤리 파트가 있는데 우리나라 윤리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유교와 관련해서 나오는 사람 몇 사람 중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이황 할아버지야. 그럼 생각해봐. 이황은 관직이 높았을까 낮았을까? 원래 곤장 엄청 높았겠지 얘들아. 임금님이 너무 좋아해 이황 할아버지. 가지마. 나랑 맨날 있어 이랬다고요. 할아버지가 너무 나이가 많아 힘들어. 근데 그렇게 자기 퇴직을 안 시켜줘. 그래서 이황이 더 이상 못 견디고요. 임금님한테 저 이제 퇴직 좀 할게요. 이러고 사직서를 내요.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자기 고향으로 간다고 했지. 자기 고향이 어디였어? 고등어, 간고등어로 유명한데요. 간고등어, 하회 탈, 하회 마을 이런 걸로 유명한데요. 안동이요. 자기 고향이 안동이었어. 안동에 갔거든? 처음엔 안동에 가서 뭐 했냐면 얘들아 나 드디어 벗어났어. 나 속세의 삶 드디어 벗어났어. 자연을 즐겨야지. 이게 1수부터 6수까지야. 그지? 그리고 났더니 얘들아 이황 할아버지가 뭘 좋아하는 사람이라 그랬어? 공부하는 거. 공부하는 거 너무 좋아해서 유학, 연구 엄청 열심히 했던 사람이라고. 근데 좀 놀다 보니까 얘들아 몸이 근질근질해. 공부하고 싶어. 근데 자기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는 제자들 좀 마련해서 같이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거기다 뭐 지어요? 학원 지어요, 학원. 옛날에 학원 뭐라고 불렀어? 서원. 서원을 짓습니다. 그래서 그 서원 이름이 뭐예요? 나중에 사획서원이 돼. 나라에서 이렇게 지정하는 서원이 돼. 그래서 이름이 뭐야? 도산서원. 도산서원이라는 서원을 지어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뭐가 되는 거야, 얘들아? 학원 원장 선생님이 되는 거야. 그럼 얘들아, 학원 원장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무슨 말 하겠어? 야, 놀고 먹어라. 이 얘기 하겠냐? 아니지. 무슨 얘기 하겠어? 공부 열심히 해라. 맞아? 그러니까 두 번째 얘기가 뭔 거야? 공부 열심히 해란 거지. 맞아? 서울에서 높은 관직에 있으면서 엄청 스트레스 받던 이황 할아버지가 다 버리고 시골에 내려갔으니까 시골에 내려가서 처음 든 생각은 뭐야? 자연 너무 좋아. 자연 즐기면서 유유자적 살 거야. 그래서 1수부터 6수까지는 자연 친화 얘기 쓴다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어때? 공부하던 사람이 공부 다 놓고 하나도 안 하니까 너무 공부하고 싶어. 공부 근질근질해. 그래서 뭐 했다고요? 혼자 공부하기보단 같이 공부하고 싶어서 서원이라는 거 만들고 거기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더라. 그러니 이황 할아버지가 뒷부분에 무슨 얘기 쓴다?
공부 열심히 해야 되지. 너네 공부해야 돼. 이 얘기 쓴다고요. 그래서 전체 얘기가 두 가지 내용으로 나눠진다고. 이해 갔지? 그럼 봐봐. 요런 얘기를 이제 나는 해줄 거라고. 전체 해석이나 이런 건 니네가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10곡하고 11곡은 옆에 뭐라고 써 있어? 언학사, 언학오, 학이라는 말 있으니까 그거 두 개는 무조건 무슨 얘기야? 공부 열심히 해라야. 공부 열심히 해라. 근데 그 중에 누가 더 중요해요? 11곡 별표. 11곡 별표. 이거는 1학년 내신에 경희는 재작년에 1학년 내신에 이게 나왔었고요. 우신도 재작년, 그러니까 지금 3학년 올라가는 애들이 1학년 때 이게 내신에 이 작품이 나왔었어요. 자, 뭔 말이냐면 얘들아 11곡을 잘 봐봐. 11곡 무슨 얘기? 무슨 얘기하면 니네가 무슨 얘기인지 나한테 말해줘야 돼. 자, 누구랑 누구 얘기하고 있어요? 초장에 누구 얘기하고 있어? 청산. 청산 어떻대? 옳지. 만고니까 무슨 말? 만고. 앞에 숫자 만 있어. 뭐야? 오랜 세월 동안. 맞아? 오랜 세월 동안. 계속 푸르다. 청산은요. 항상 푸르다예요. 변하지 않고 계속 풀어요. 그러니까 얘는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면 불변성과 영원성을 갖고 있는 애야. 맞지? 그 밑에 누구 나와요? 중장 누구 나와? 유수 나오잖아, 유수. 중장에 누구 나온다고? 유수. 유수가 뭔데? 은수 말고 유수. 아이씨. 은수야, 유수 뭐야? 흐르는 물. 이건 니네가 해석해와야 되니까 대답해야 되는 거야. 유수는 흐르는 물이야. 흐르는 물은 유수는 밤낮으로 그띠 아니난고라고 써 있어요. 밤낮으로 그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는 그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성? 불변성과 영원성을 갖고 있는 애입니다. 맞아? 그럼 얘들아 잘 생각해봐. 여기까지만 읽으면 11곡 뭐 같아요? 11곡 무슨 내용 같아요? 자연 얘기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치? 근데 얘들아 에이 현혹되지 말란게. 봐봐. 11곡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고 언학에 포함되어 있고 얘는 앞에 청산과 유수가 나와서 모인 것처럼 보이지만 자연에 대한 얘기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얘는 무조건 무슨 얘기라고? 공부 열심히 하라는 얘기라고. 근데 여기 문장에 공부하라는 얘기가 한 번도 안 나와. 마지막 종장 가봐. 마지막 종장 뭐라 그랬어? 우리도 그치지 마라 만고상청하리라 라고 써 있어. 우리도 그치지 말래. 끝내지 말래. 멈추지 말래. 근데 목적어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뭘 그치지 말라는 거야? 우리야 우리. 우리도 그치지 마라. 우리도 그치지 마라. 뭘 그치지 마. 아, 얘들아 이게 이거라니까. 그럼 뭐 멈추지 마. 공부 멈추지 마. 그지? 그럼 우리 뭐 하지 마? 공부 멈추지 마. 어떻게 해? 뭐 해? 학문 수양해. 공부해 라고 하는 목적어가 지금 마지막 종장에 생략되어 있다라고 보면 돼. 우리도 그치지 마라. 그럼 뭐 할 거라고? 만고상청. 만고는 무슨 말? 오랜 세월 동안. 상청 무슨 말? 푸르름을 간직할 거야. 근데 나 질문. 얘들아 공부하면 안 죽어? 이상하지 않아? 만고상청은 평생 푸르름, 오랜 세월 동안 푸르름을 간직한다는 얘긴데 야 공부하면 안 죽어? 얘네처럼? 불변해? 영원해? 이 말도 안 되잖아. 그러면 공부하면 오랜 세월 영원할 거야 라고 이황 할아버지가 말한 이유가 뭐냐면 얘들아 옛날에는 공부를 한다는 게 뭘 남긴다는 뜻이냐면 자기 책을 남긴다는 뜻이야. 야 공자맹자 한번 생각해봐. 공자맹자 죽은 지 당시에도 되게 오래전이었겠지. 근데 공자맹자가 아직도 살아있는 것처럼 그들이 남겨놓는 무엇? 책들, 교재들, 그들의 말씀 이런 걸 계속 연구한단 말이야 유학자들이. 그러니까 니네도 뭐 해서 연구 열심히 해서 공부 많이 해서 책 남기면 뭐 할 수 있어? 니네 육신은 뭐 하더라도 죽더라도 너네의 책은 뭐 할 수 있어? 영원히 남아서 후대에
후대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이런 말이 마지막 말이야. 그러니까 11수는 왜 중요하냐면 학교에서 1학년에 시험을 왜 많이 내냐면 이게 잘 모르는 애들 표면적으로 보면 뭐처럼 보여요? 자연 친화처럼 보여요. 아, 청산 영원하고 변하지 않아서 좋아. 유수 영원하고 변하지 않아서 좋아. 응, 자연 좋아. 하는 자연 친화처럼 보인다고요. 보인다고. 근데 뭐라고? 실질적 의미는 뭐라고? 공부 열심히 해라. 학문 수양이라고. 그래서 뭘 낚는 문제? 자연 친화와 같은 주제를 고르는 문제에서 이선지는 무조건 출제됩니다. 그럼 얘는 답으로 고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11곡은 1학년 수준에서 매우 매우 중요한 작품. 요런 걸 내가 얘기해 주겠다는 거야. 알겠지? 그럼 그 다음에 니네가 이제 해석을 했어요. 해석을 한 다음에 의미 오른쪽에 있는 19를 읽어보면서 상황을 이해하시면 되겠지. 맞아? 그 다음 이제 밑에 이해와 감상을 읽어보는 거야. 선생님이 얘기해줬던 게 밑에 이해와 감상이 있어. 작가가 안동에 도산서원을 세우고 학문에 열중하면서 사물을 대할 때 일어나는 가문과 수양의 경지를 읊은 연시조이다. 12개 되어 있다. 앞에 거 6개, 뒤에 거 6개 되어 있다. 앞에 거는 자연동화, 그 다음 뒷부분은 학문 수양 이런 얘기 쭉 써 있어. 그러니까 요거 쭉 읽어보고 오시면 된다고. 알겠어? 그래서 읽은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뭐가 있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키포인트 체크도 있고 문제도 있어요. 요거 키포인트 체크 채워보시고 문제 풀어보신 다음에 뒤에 가서 뭐요? 해설지 보고 체크해서 답 확인하시면 돼요. 알겠지? 뒤로 넘어가 볼게요. 고3 국어과는 얘들아 질문. 봐봐. 도산에 12곡이야. 도산은 안동 지역에 있는 지명이겠지. 나 몇 개 써서? 12개 써서 12곡이겠지. 그럼 봐봐. 고산, 구곡, 가야. 그럼 고산은 뭘 거고요? 지명이고요. 그죠? 나 시 몇 개 썼어요? 9개. 썼으니까 노래 연시조가 되겠지. 맞아? 이렇게 생각하면 돼. 고산은 이이 할아버지의 고향. 고산 구곡가 누가 썼어? 이 할아버지. 우리 아까 말했던 1,000원짜리 지폐 뒤에 있는 그 할아버지. 유명한 사람이야? 안 유명한 사람이야? 아니, 당연히 유명한 사람이지. 야, 지폐에 있는 거 보면 되게 유명한 사람 아니냐? 그지? 그 할아버지가 쓴 무슨 시조요? 연시조입니다. 얘는 실제로는 몇 개가 되어 있냐면 10개로 이루어져 있어. 10개. 구곡이 아니고. 왜냐하면 거기 앞에 가봐. 가번에 뭐 있어? 가번에 뭐 있어? 1곡이 아니고 뭐라고 되어 있어? 그래, 서곡이라고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이건 뭐야? 들어가는 글, 머리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요거까지 포함하면 전체가 뭐가 되겠구나? 10개가 되겠구나. 그럼 이 글은 당연히 해설 읽어보면 무슨 말이야? 고산이라는 지역의 아름다운 풍경을 노래한 시구나. 그럼 얘들아, 이 시에는 대체로 다 무슨 내용이 드러나? 아름다운 자연 풍경. 맞아? 아름다운 자연 풍경이 드러나요. 됐지? 근데 서곡을 읽으면 그것만은 아니야. 자, 서곡을 니네가 해석을 해왔어야 돼. 가볼게. 고산 구곡담을 살람이 무르드니 그랬어. 어이, 이거 무슨 말이야? 고산의 구곡 9구비의 이야기를 살람이 사람들이 모르더니 모르는데 모른다 이 말이야. 알지 못한다 이 말이야. 몰랐는데 주모복거하니 번님네 다 오신다 그랬어. 주모복거 뭐라고? 살 곳을 마련해서 거기 터전을 잡았어. 그랬더니 뭐야? 번님네들 다 오신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얘들아, 고산이라는 곳이 되게 아름다운 곳인 줄 사람들이 원래 몰랐대. 그러니까 유명한 곳이 아니었대. 근데 주모복거하니 누가? 주어 누구야? 누가 주모복거한 거야? 해설 읽고 하면서 이해해 오셔야 돼요. 화자가 여기로 와서 여기다가 터전을 잡았어. 원래 엄청 유명한 곳은 아닌데 화자가 여기 와서 터 잡았어. 이건 이 자기 얘기니까 사실 지가 터 잡았다는 거야. 고산에다가. 터를 잡았더니 누가 다 온다고 얘들아? 누가 온다고?
번님네들 다 온다라고 써 있어. 그럼 이때 번님네는 누구겠어? 그냥 표면적인 의미로 보면 이 할아버지 누구? 친구들이라고 말할 수 있지? 근데 사실은 이 번님네는 밑에 해설 있어요. 뭐라고? 뭐라고? 이 할아버지의 친구들이 아니고 이 할아버지의 누구요? 제자예요. 같이 공부하는. 학문 수양을 같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얘들아, 이 할아버지가 고산에 온 이유는 고산이라는 자연이 예뻐서도 있지만 이곳에서 뭐 하기 위해 온 거야? 공부하려고 온 거야. 야, 누가 이황 조선시대 유학자의 쌍벽을 이루는 사람 아니랄까 봐 관직에서 물러나서 시골에 가서도 둘 다 공부할 생각만 하는 거야, 지금. 나 여기 온 거 경치 좋은 이유도 있지만 사실 경치 좋은 거 말고 뭐가 공부 잘 될 것 같아서 온 거야. 공부하려고 온 거야. 이 말인 거야. 그래서 마지막 줄에 얘들아, 마지막 줄에 어즈버라는 말은 그냥 감탄사예요. 어즈버라는 말은 그냥 감탄사입니다. 의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감탄사예요. 어즈버 전부 다 마찬가지. 어즈버 무의를 상상하고 학주자를 하리라. 이거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모를걸? 무의를 상상하고 학주자를 하리라? 이거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럼 밑으로 내려가 봐. 현대어풀이에 뭐라고 되어 있어? 무의산을 생각하고 주자를 배우리라. 엄마, 무의산을 왜 생각하고 주자를 배워? 잘 모르겠어. 그럼 오른쪽 19풀이로 가. 19풀이에 가면 동그라미 2번 가봐. 무의를 상상하고 학주자를 하리라 라는 말 의미 나와 있지. 거기 뭐라고 나와 있어? 작품의 궁극적 지향은 무의의 아름다운 자연경관 속에서 학문에 매진했던 주자의 삶을 계승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 무의를 생각하며 무의는 누가? 주자가 뭐 했던 곳? 학문 수양했던 곳. 그럼 이때 주자는 무슨 말? 주자는 무슨 말? 중국의 성리학을 발전시켰던 학자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얘들아 무의 가서 공부 열심히 했던 것처럼 나도 어디에서? 고산에서 뭐 할 거야? 공부 열심히 할 거야? 다짐하는 거. 그럼 마지막에 나오는 학주자는 무슨 말이겠어? 학주자. 주자를 공부하다. 주자를 연구하다. 그러니까 뭐 할 거야? 공부할 거야. 이 소리 하는 거지. 야, 진짜 이황 할아버지 이 아저씨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자기 고향에 가서 경치 좋은 곳 술 먹으면 술 맛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거기 가서도 무슨 생각만 해? 공부 생각만 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나 공부 열심히 할 거야. 이 말이 서곡에 들어가 있어. 따라서 이 글은 나머지 2수부터 9수까지, 10수까지가 전부 다 뭐지만 자연경관 좋아요 이 얘기지만 자연경관이 좋은 이유는 뭐 때문? 자연경관 좋다고 말하는 건 어떤 이유? 공부하기 좋아요라는 말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주제에 가봐. 주제 가봐. 뭐라고 나와 있어? 학문의 즐거움과 자연의 아름다움 예찬했다. 아니 1곡부터 9곡까지 가면 학문 얘기 1도 안 나온다니까. 근데 왜 학문의 즐거움이라고 나와? 서곡의 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머릿말 때문에. 그래서 학문의 즐거움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예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머지 1곡과 2곡은 얘는 내용 자체는 한자어들도 많고 의미가 별로 막 뭐라고 해야 될까? 이제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들이 없어가지고 이 내용은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들아 얘는 공부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선 지문을 읽고 그 지문에 한 줄 한 줄 이해할 수 있게 해석이 안 되면 밑에 해석 보고 너네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오른쪽에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설명 보면서 내용을 이해해 갖고 오면 돼. 그러면 다음 시간에 왔을 때 내가 설명해 줄 내용은 뭐냐면 그중에 시험과 관련되는 포인트, 연결해야 되는 포인트 이런 것 등을 짚어줄 거야. 알겠지? 그리고 읽고 나서 뭐요? 오른쪽에 문제 풀고 채점해가지고 오시면 되는 거죠. 알겠어? 그래서 그거를 매주 시조를 몇 개씩 할 건데 요거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이번 주에 내일이나 해서 단톡에 올려드릴 테니까 작품들 꼭 공부를 해가지고 오셔야 돼요. 요거 미리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얘들아 학교 시험에서요. 학교 시험에서 1학년 교육과정에서요.
모든 학교들, 여기 있는 학교들 어디를 가든지 간에 구연을 가든 구일을 가든 오신을 가든 경인을 가든 1학기 교육과정에서 모든 교과서에 뭐가 있어요? 시조가 있습니다. 모든 교과서에 시조가 있는데요. 이 시조에 내용이 2개 중에 하나가 있어요. 무조건 2개 중에 하나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뭐가 있을 거냐면 자연 친화와 관련되는 시조가 있을 거예요. 요거 아니면 뭐가 있을 거냐면요. 이별의 정황과 관련되는 시조가 무조건 나옵니다. 교과서에. 그리고 플러스 어떤 교과서는 학습활동에 뭐가 나올 거냐면 얘네와 다른 무슨 시조? 평민의 시조가 하나 나올 거예요. 이게 붙어있는 교과서도 있고 아닌 교과서가 있어서 이거는 모두 다 있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이거 중에 하나는 무조건 있어요. 그러면 시조는 무조건 뭐가 나올 거냐면 얘가 나오면 얘랑 주제상 같은 거, 주제가 다른 거, 얘와 주제가 같은 거, 주제가 다른 거. 그래서 선생님이 공부해와라 라고 하는 것 중에서 이 포인트에서 답이 될 거, 답이 될 수 없는 건데 헷갈리는 거. 요 포인트에서 답이 되는 거, 답이 될 수 없어 헷갈리는 거. 요런 것들을 미리 공부하게 시킬 거란 말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요 포인트에서 공부를 꼭 해갖고 오셔야가 됩니다. 그럼 요게 지금 당장은 잘 몰라도요. 나중에 무조건 어때요? 이거 방학 때 공부한 건데 이번 프린트에 나왔네? 이럴 거야. 알겠지? 그래서 미리 요거 2가지를 위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오늘 진짜 할 게 많은데. 여기까지만 합시다, 오늘. 10분이나 일찍 끝내면 10분이나. 다음 주에 뭐 해와야 돼요? 다음 주에. 우리 동재 오늘 있잖아. 내가 본 중에 제일 얼굴이 밝아, 지금. 야, 진짜 들어오면서부터 완전 얼굴 썩어 있더니. 왜? 아침 8시? 야, 그 학원 선생님 대단하다. 너 말고. 야, 학원 선생님은 8시에 수업을 못하는. 그러셨어. 그래도 대단하다. 학원 선생님들은 원래 아침에 쉬고 오후에 나오는 게 일반적인데. 근데 그게 항상 있는 스케줄은 아니잖아, 동재. 오케이. 야, 너네 오늘 동재가 인상 써서 10분 일찍 끝내는 거야.